추측이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은 갱년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인문학과 그다음에 예술과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모아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접 글로 쓰고 표현해서 나중에는 문집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류의 인문학은 이렇게 쭉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아의 느낌을 담은 글쓰기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날 물어본 거 혹시 기억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죠?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자신감, 호기심, 도전정신, 이런 것들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예. 어떻게 좀 요 기류의 인문학 쫙 하시면서 이 중간에 있는 게 조금 들어왔나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가요? 나갔나요? 지금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이게 뭐 아직도 네. 그래서 기류의 인문학에서 이제 가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에 대해서 갱년기에 접어든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즐겨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좀 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뭘까? 뭐 지금 이제 갱년기에 대한 여러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계속 이렇게 체험과 함께 넓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창작에 앞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좀 예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글로, 텍스트로 우리가 어떻게 좀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약간 자기 창작의 워밍업을 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모이면 항상 이제 몇 학년 몇 반이야? 뭐 나이부터 서열부터 막 얘기하잖아요. 항상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나이와 관계, 이 속에서 굉장히 나의 정체성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변한 게, 그게 사실은 막 떨어져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갱년기 이 시기. 관계와 그 다음에 역할과 그 다음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나이들을 집었을 때 도대체 내가 뭐가 남을까? 그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사실은 딱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본격적인 나로 살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활동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한번 제가 나눠드렸죠, 이거? 나눠드렸죠? 사실 이게 미덕의 보석들 아마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많이 또 활용하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것 말고 좀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탐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작품 하나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면서 나에게로 그 생각을 오기 전에 한번 요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금 요 전환기에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낭독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어쩌나? 자꾸 눈길이 가네. 너무 이렇게 좋은
그리고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을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온갖 흉을 잡히면서도 꿋꿋하게 10년을 버티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싹둑 자른 것은 갱년기 우울증 때문도 아니요, 남이 흉보는 것에 지쳐서도 아니요, 순전히 내 팔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뒤로 빗어넘겨 왼손으로 잡은 후 고무줄로 묶어야 하는데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 않은 거였다. 도대체 팔에서 뒤통수까지 몇 센치나 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이 닿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50견이 온 것이다. 내 머리도 내가 마음대로 못 묶는다는 사실에 맥이 빠져 며칠이나 서글퍼 하다가 나는 동네 미용실로 달려갔다. 묶을 수 없으면 묶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뭐. 나는 마음먹었다. 나답게 늙기로 좀 뽀글 파마. 뽀글 파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이거 읽으시면서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이렇게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부분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뭐. 맨 마지막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뭐. 이런 강단과 용기가 생기는 게 사실은 이 나이듦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10대, 20대 때는 사실은 이렇게 참 강단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 작가가 본인의 프로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취업주부 4년, 전업주부 10년,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주부 30년, 그 다음에 명랑할머니 13년,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떻게 좀 지혜롭게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저 에세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뭐 소설도 소개시켜드리고 에세이도 소개했는데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고 이런 것들이 좋으신 분은 에세이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깊이 긴 호흡으로 나를 탐색하고 싶으면 소설을 제가 권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모든 일은 그렇게 물처럼 흘러간다. 죽을 것 같았던 고통도 며칠 지나면 그저 어릴 적 읽은 소설의 한 구절처럼 아슬아하기만 하다. 나이 덕분이다. 나이 든다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참 괜찮은 일이다. 좀처럼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던 그 끈질긴 욕심, 희함, 미움, 불안이 어느새 슬그머니 다 녹아버렸다. 그 자리에 느긋함, 넉넉함, 연민, 고마움이 밀고 들어오는 중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읽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드세요? 그것도 마지막 구절이네요. 느긋함, 넉넉함, 연민, 고마움이 밀고 들어오는 중이다.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나눠봤는데요. 아마 지금 각자 뭔가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참 멋있죠. 이렇게 나이 드는 게 참 괜찮은 거야. 나한테 또 이런 게 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물었던 나이가 들면서 들어온 게 뭔가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오면서 내가 좀 버리고 싶은 게 뭔가요?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같이 한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오마 프로그램이라는 작업인데요. 이게 어디서 응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왜 소망하는
좋아하는 의식을 왜 드림캐쳐라고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 보셨죠? 많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 하는 그런 의식을 담은 건데요. 이거를 그냥 조금 응용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 예술 치료하는 기관에서 오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요 드림캐쳐 하듯이 그거를 이 종이에다가 우리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색깔과 그다음에 천과 스펀지를 이용해서 탁탁탁탁 찍어서 하면 굉장히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런 게 다 담아지더라. 근데 굉장히 작품이 되더라.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응용을 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작업하는 것들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작업하기 힘들어. 내지는 나는 그림 잘 못 그려. 내지는 또 뭐 글을 쓸 때 나는 그림 그리기 힘들어. 이런 이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활동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그냥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엘리트 교육에서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마음껏 하는데 굉장히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이런 자극들이 오히려 우리 감각들을 굉장히 많이 깨우더라.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마음껏 그냥 찍고 싶은 색들을 찍는 그 자체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의식적인 으로 나의 감각들이 계속 자극을 받고 살아나더라. 근데 이게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치매 분들하고 작업을 했을 때도 이분들의 정서뿐만이 아니라 인지력이라든지 활동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이런 간단한 작업들도 별거 아닌 작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거를 이제 직접 했던 그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글과 그림을 쓰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 내 생각을 펼치면서 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도 이렇게 한번 나의 생각을 조금 집중을 하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도화지 다 갖고 계시죠? 지금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끈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 다양한 끈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실을 각각 도화지 위에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하셔서 테이프로 고정을 하시는데 이 테이프 고정을 할 때는 도화지 안에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뒤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고정을 해놓고 이 밖으로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그냥 테이프를 고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펀지나 붓을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묻혀가지고 이 끈 위로 그냥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감 드렸잖아요. 색을 막 혼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스펀지가 지금 좀 크잖아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세요. 그래서 뭐 나는 뭐 4등분을 하겠어. 나는 5등분을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찍기 편한 모양으로 그냥 뭐 정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다양하게 스펀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름 이렇게 띄어낼 거거든요. 그럼 한번 각자 해보시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거를 하면서 아까 내가 찾았던 미덕들이 있었지요. 내가 그리고 갖고 싶었던 미덕들이 있었지요. 그걸 마음과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제 꼭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 담고 그러면서 요거를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이제 각자 작업하시는 것들 잠깐 멈추고 같이 이제 감상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진 보석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뭘 갖고 싶은가 한번 단어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술 작업도 해보고 거기에 단어를 붙여서 글을 좀 써보셨는데요. 이렇게 좀 작업을 했는데 각자 좀 어떤 글을 쓰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일찍 하신 분들을 벽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각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주셨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굉장히 서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죠. 네, 개성이 넘치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 그럼 한번 저 앞에서 한번 낭독을. 네. 저 파란색 작품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물등.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느덧 한 공간에서 물들어갑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라서 아까 제가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제가 썼던 게 화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이거를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하고 초록색이에요. 근데 파란색에서 초록색은 잘 안 어울려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써서 초록색을, 파란색 바탕에 초록색을 좀 나타내고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랑 저 남편이거든요. 서로 각자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서로 개성이 강해서 초반에는 이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물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감을 들은 우리 남편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감상평을 들어볼까요? 여기는 주로 이렇게 부부끼리 온 사람만 계속 어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뽑히셔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저희 집사람이 한 게 되게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영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또 듣고 나니까 정말 참 살면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서 이제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 중 이제 불만들이, 또 스트레스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질문과 불만, 그리고 왜 그럴까, 이해 못함, 이런 거에 대한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든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그림을 표현해서 저렇게 녹색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대견하고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시니까 다 그냥 예술가가 되셨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감각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힘은, 이 예술의 힘은 사실 우리가 다 이미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세상을 관찰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이 예술은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거라고 그동안 살면서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인간은 본연적으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다 예술가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그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가진 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작품 활동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도 생각을 계속 확장할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에 이 작업을 마치는 게 사실 조금 무리한 일정이었는데요. 이거를 다 이제 말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우리가 다 감상을 하면서 더 천천히, 그래서 아까 좀 스토리텔링 하는 거 좀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이제 더 이제 좋은 작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2시간에 좀 마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2019년 그 솔밭 도서관에서 기뢰 인문학 20차시를 진행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이 작품집과 함께 마지막 우리들의 이야기로 조그만 파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춘기 내 인생의 작전 타임 그러면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사춘기 내 인생의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작품들인데요. 작품집 받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굉장히 뿌듯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책 나온 글들을 쫙 보면서 그간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굉장히 정성껏 잘 준비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작품 한 편 한 편씩 나와가지고 같이 좀 나눠볼게요. 우리 백명기님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한번 낭송 부탁드릴까요? 작품 낭송. 네네네. 좀 저의 신경을 담은 그 나의 크리스탈 잔이라는 시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크리스탈 잔, 백명기.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몸은 힘든데 할 얘기는 할수록 쌓여갔다. 그건 분명 취기가 아니었고 그대와 나 사이에 대화가 부족했고 이 밤의 메마른 잔을 모두 채워야 했고 내일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내일 다시 만날 사람이지만 지금 불쑥 나와버린 내 마음이 항상 그렇지 않았기에 오늘 밤을 넘기면 큰일 날 사람처럼 서둘러 크리스탈 잔을 준비한다. 이 잔이 없었다면 끝내 풀지 못한 마음을 뒤로 하고 사방이 고요해진 공간에 홀로 남아야 한다. 맑고 투명한 잔, 깨끗하고 담백한 잔. 이제 잔을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의 관계는 완성이다 싶다. 하지만 너의 잔도 나의 잔도 투명한데 속은 보이지 않고 온통 굴절된 빛의 잔상들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잔이 어울리지 않아서였을까? 그게 아니면 너무 오래 비워졌던 까닭에 채움을 잊은 건가? 무색이지만 화려한 잔, 쓰임보다 자리가 중요한 잔, 꺼내놓을 자리가 아니면 평생 비어있을 잔, 어쩌다 이런 잔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나의 잔이 원래 크리스탈이었던가? 나의 잔에 먼지가 끼고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갈 무렵 나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난장이가 되어 애써 나의 크리스탈 잔 위를 걷는다. 삐끗하면 잔 안으로 혹은 밖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잔 위를 잘 걷기만 하면 나도 너도 나를 자주 볼 수 있다. 크리스탈 잔이 아니라도 좋다. 오늘 밤이 아니라도 좋다. 잔 위를 잘 걷기만 하면 그대도 나를 보고 웃었고 나도 웃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크리스탈 잔을 버리고 이름 모를 날카로운 잔의 모서리를 걸으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느라 바빴다.
그 항상 이제 인문학 강좌 제가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같이 강좌를 들으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집사람 소개로 사실 이런 시간인지 모르고요. 그냥 인문학 책을 읽고 얘기하는 거나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이제 왔는데 사축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감성적으로 많이 고민이 있는 이 연령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저보다 더 마음의 아픔이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았고요. 힘드신 분도 많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배우자들한테 고민이 참 그 불만이 참 많으시더라 라는 걸 들으면서 정말 나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반성도 들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는 꼭 그 둘이서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이 강의에 또 랩업을 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예, 좋았습니다. 각자 이제 사람들마다 본인이 편안하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글쓰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을 쓴다는 건 정말 나를 옷을 다 벗고 제가 요거 하나 이렇게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끄러움과 나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통해서 뭔가 휘발되어 버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정말 멋진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꼼꼼하게 도와주신 우리 김희율 작가님 낭송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김희율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목이요. 큰 슬픔이 작은 슬픔에게라는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그 아픔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망치로 뒤통수를 맞았다 치자 여전히 손톱 및 통증이 느껴질까? 아마도 뒤통수의 아픔으로 인해 손톱 및 그 작은 통증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큰 아픔이 작은 아픔을 잡아먹은 것이다. 큰 슬픔이 있었다.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슬픔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지나갔다.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큰 슬픔이 마음속에서 정리된 게 아니었다. 잠시 보류된 상태였을 뿐. 큰 슬픔은 결국 한 달쯤 지나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아주 잘게 썰려 여러 개의 작은 슬픔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수시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울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외로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리워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혹여 그대여,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제발 나무래거나 핀잔을 주지 마라. 따뜻하게 감싸줘라. 그 사람은 이미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일 테니까 그저 말없이 안아줘라. 이런 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낭송 부탁을 받고 어떤 글을 이렇게 읽어드릴까 고심하다가 이걸 고른 이유는 저도 나이대가 비슷할 수도 있고 좀 어릴 수도 있겠지만은 다 이렇게 한번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런 모임이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한 나이가 아닐까 그런 마음에 이런 글을 골라왔습니다.
20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 마지막에 보이듯이 내 삶의 답은 또한 어디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확인하는 자리였고 또 서로가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춘기 내 인생의 작전 타임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춘기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을 5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함께 했는데요. 저희 부부의 작전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들 존중감이 더 높아지고 또한 앞으로도 저희 남은 여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 5개월이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저희 엄마가 겪었던 갱년기를 다시 관취하면서 그 마음이 되게 애틋해졌고 저도 이제 앞으로 사춘기를 겪을 거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을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저도 사춘기를 예비하면서 되게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약 5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를 찾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좀 보고 현재의 나도 한번 위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의 나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사당 솔밭도서관은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문화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찾기 쉽고 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